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인 재외동포 전담기구 탄생이 이번엔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검토에 들어갔고 외교부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이 넘지만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 교육, 행정안전부 등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나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외동포 단체 또는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도 있고 문화 사업도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돼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되면 좀 더 체계적인 일단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기획도 해야 되고 또 업무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재외동포 재단 갖고는 좀 부족하고 이걸 좀 격상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높고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생긴 이래 관련 법안이 9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각 대통령 당선인들이 재외동포청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사항이 인수위의 무관심과 또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재외동포청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법안 같은 것이 상정이 됩니다마는 항상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유관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신설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말을 아꼈던 외교부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주무부처도 공식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외동포청 실현 가능성이 한층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포 사회는 한인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전담 기구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근 유럽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난민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교통의 요충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임시보호하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한때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했던 건물이지만 지난달부터 난민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난민들은 이곳에서 최소 2, 3일 정도 머물다가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지역에 이동합니다. Я приехала из Киева, нас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о приняли, расселили, кормят. Я очень довольна.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всей стране за понимание, за поддержку, за помощь. Низкий поклон.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에도 피난민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럽연합, EU의 정책에 맞춰 큰 혼란 없이 지원을 이어가자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Also ich finde es gut, dass es den Leuten hier eine Möglichkeit gegeben wird, erstmal anzukommen und überhaupt irgendwo unterzukommen. Ich hoffe halt, dass dann auch die Möglichkeit besteht, weiter woanders hinzukommen, dass sie nicht in dieser Notunterkunft bleiben müssen.
Ich versuche gerade, das schon irgendwie zu machen, auch wenn es total überfordernd ist. Aber ich bin auf jeden Fall bereit und ich glaube, das sind auch viele andere Leute, was ich so mitbekomme. Wie gesagt, einfach weil es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유럽 곳곳에서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7.3%로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데다가 유럽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밀가루와 해바라기유 등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밥상 물가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가장 많이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다는 걸 느끼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의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보면서 사진 않는 편이었는데 요즘 좀 장을 보면서 많이 가격을 보면서 사고 있습니다. Ölpreis, ist das teuer sein? Nein, das hat sich jetzt zurzeit verdoppelt. Vor einem Jahr war das 1 Liter 1 Euro, jetzt ist es 1 Liter 2 Euro Diesel. 독일 정부는 성인 한 명당 300유로, 미성년자는 100유로의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좀 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지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미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식료품부터 휘발유까지 연일 가격이 오르며 서민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 물품을 수입해 사용하던 한인들도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안미양 리포터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부 지아 베이든 씨는 요즘 장 보러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어느 물건 하나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200불이라도 100불 이상 더 나올 때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 자주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못 가죠. 요즘 많이 신경 쓰이니까. 치솟는 밥상 물가가 두려운 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불, 90불. 거의 한 3불이 오는 정도. 많이 오른 거네요. 3불이나 올랐으면, 그죠? 네, 근데 세일할 때는 또 7불, 99죠. 근데 세일 안 해요. 올라가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9% 오르며 40년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현상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수입품 가격 폭등이 심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주로 찾는 한인마트 등 한인 사회도 여파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물류비가 예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가격은 물류비 때문에 어떤 거는 2배에서 3배까지 오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In our current inflation situation is caused by a number of factors. Issues in the Ukraine are creating scarcity in the energy markets. The demand for employees has increased as the U.S. has started to recover from COVID. Simultaneously, the supply of labor has decreased. 더 무서운 건 휘발유 가격입니다. 전년 대비 약 47% 상승했는데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유랑하는 등 각종 전략 비법도 등장했습니다. 좀 더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주유를 하고 그래서 항상 그 가득 채워 넣으면 좀 더 마일수가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완전히 소비하기 전에 주유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불안정한 물가를 잡겠다며 비축유를 대량 방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안미양입니다. 러시아를 오가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남은 한인들 가운데는 고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동포들을 위한 특별 여객선이 편성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까지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전명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잇따라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중순 이후 러시아 경유를 포함한 러시아 항로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경제 제재로 루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은 안 그래도 삶이 어려워진 동포들에겐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전부터 코로나로 한국에 못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서 문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면 오가던 길은 이제 3국을 거쳐 수십 시간을 돌아오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됐습니다. 생활 기반이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에겐 시간도 돈도 더 드는 이동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나 교통편도 문제고요. 기반 시설이 전부 러시아에 있어서 버리고 갈 수도 없고 특히 애들 학교 문제가 지금 저희가 전혀 테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4시간이 시간이 들어가면서 두바이를 통하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항로가 24시간이면 되고 이렇게 꼼짝없이 발에 묶인 동포들을 위해 우리 한인회와 외교부, 강원도가 나섰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동해안까지 바닷길로 특별 편성 여객선을 띄운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에 저희가 교민들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바로 나온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방 순식간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여에 거쳐서 연해주 한인회 그리고 러시아 정부, 국경 수비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친 그 대책의 고민의 결과였고요.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한인 73명이 지원해 이번 귀국길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배편이 준비돼서 감사하고 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만에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이제 좀 쉬고도 싶고. 현재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남은 한인은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특별 여객선은 일회성 운영에 그치는 만큼 여기에 남은 한인들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정기 교통편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월드 전목수입니다. 세계 최장기간 봉쇄로 유명한 호주가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빠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막혔던 외국인 입국이 허용되면서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윤영철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파로 가득 찬 박람회장. 세계 5대 원예 행사로 꼽히는 멜버른 국제화해쇼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고강도 봉쇄로 유명한 호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등 방역 대부분을 풀면서 도심은 일상으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It's lovely to get back outside and enjoy what Melbourne has to offer. We just had to show our vaccination certificate, so we had to be vaccinated, but otherwise there were no restrictions. 2년 동안 가로막혔던 하늘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허용했고 학생 비자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면제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국 인력 유입이 막히면서 인력난에 시달렸던 호주 정부의 외국인 유치 지원책인 셈입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비자비 자체가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적게는 2주 아니면 많게는 4주까지의 생활비라고 하면 생활비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래도 다들 좋아하죠. 팬데믹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최소한 60에서 80% 가까이는 문의가 더 많아졌고요. 학생들이 복귀를 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학교들이 80% 가까이는 대면 수업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고용의 창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해외 입국객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면서 앞으로 호주를 찾는 외국인 발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방역 수칙을 전면 해제하고 일상 회복을 선언한 프랑스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재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새로운 변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식은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 패스 등을 해제하고 일상 회복에 나선 프랑스. 하지만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C'est moins morose, ça repart un petit peu, on sent que les gens ont envie de sortir, les gens en ont ras-le-bol. Peur de repartir dans un confinement ou de remettre les masques, c'est bien de relever sur les masques et tout, on revit la vie comme avant. 프랑스 보건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 화율이 낮아 의료계에 부담이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산세를 빠르게 잡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프랑스와 블랑슈코트 프랑스 생물학자 협회장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한 달에서 6주 후면 재감염될 수 있다면서 주로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나 요양원 안에서 재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e crois à 70% vaccinés. À chaque nouveau variant, semblerait qu'on puisse attraper un nouveau variant, voire même le même virus. On pourrait l'attraper. En tout cas, j'ai eu des témoignages dans mes patients. 인근 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혼합형 변이인 XE까지 새롭게 확인되면서 프랑스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길의 한 대학 인들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